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티어와 함께 서비스 메시 모니터링 하기를 주제로 발표할 클라우드 클럽 7기 김연수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커뮤니티 활동하는 걸 좋아해서 여러 클라우드 동아리에서 활동 중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발표를 듣는 대상은 이스티어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으로 가정하고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이스티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다음으로 이스티어의 구성 요소, 그리고 그 중에 특히 데이터 플레인의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후에 이스트의 장점인 트래픽 관리와 보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스티어의 정의는 기존의 분산 애플리케이션 위에 계층화되는 오픈소스 서비스 메시인데요. 여기서 계층화란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나 로직을 바꾸지 않고 위쪽에 계층을 더 씌워서 네트워크 통신이나 라우팅 같은 기능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층을 서비스 메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서비스 메시는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배치되어 서비스 간 통신을 제어하는 인프라 계층입니다. 즉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별도의 계층에서 로드 밸런싱이나 모니터링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이스티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스티어의 구성 요소는 크게 컨트롤 플레인,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여기 데이터 플레인에 위치해 있는 프록시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스티어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로채기 위해서 프록시를 사용하는데요. 프록시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맡아서 대리로 통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기능을 하는 서버를 프록시 서버라고 합니다. 이스티어에서는 프록시를 각 서비스 옆에 사이드카로 붙여서 실행을 하는데요. 사이드카로 붙인다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파드 안에서 실행이 될 때 그 파드 옆에 프록시를 붙여서 같이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프록시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컨트롤 플레인은 이러한 프록시 서버를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설정하고 규칙이나 환경이 바뀌면 서버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은 한마디로 프록시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록시가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모든 네트워크 통신을 제어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프록시를 특별히 엔보이 프록시라고 해요. 엔보이 프록시는 L7 프록시로 연결 레벨을 넘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을 이해하는 강력한 프록시입니다. 이것은 각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실행이 되지만 독립적인 프로세스인데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엔보이가 나머지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서비스 메시 모델에서는 요청이 엔보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향하는 게이트웨이처럼 흐르게 되는데요. 먼저 요청은 인그레스 또는 이그레스 리스너를 통해 엔보이에 도달합니다. 인그레스 리스너는 서비스 메시 내의 다른 노드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로컬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을 해요. 그리고 그 로컬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면 다시 엔보이를 통해 그 엔보이에 연결된 엔티티로 전달이 됩니다. 위에 있는 이그레스 리스너는 로컬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노드들은 일반적으로 엔보이를 실행 중일 테니까 인그레스 리스너를 통해 요청을 수락할 수가 있어요. 엔보이 프록시 내부로 들어온 요청은 두 가지 주요 부분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요. 먼저 리스너에서는 다운스트림 요청 처리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다운스트림이란 엔보이에 연결하는 엔티티를 말하는데 로컬 애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 노드를 의미해요. 또한 리스너는 다운스트림 요청의 수명 주기를 관리하고 또 클라이언트의 응답 경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는 업스트림에 대한 연결을 선택하고 구성하는데요. 여기서 업스트림은 엔보이가 서비스에 의해 요청을 전달할 때 연결하는 엔드포인트를 의미합니다. 클러스터에서는 이러한 엔드포인트의 상태 정보나 로드 밸런싱 등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너 클러스터는 HTTP 라우터 필터로 연결이 되는데 이 필터는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으로 HTTP 요청을 전달합니다. 엔보이는 이벤트 기반 스레드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개의 워커노드가
그 스레드가 실제 요청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플레인은 서비스 간 통신을 제어하는 프록시 집합이었고, 그러한 프록시로 엔보이 프록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데이터 프록시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사이드카 모드와 앰비언트 모드예요.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사이드카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드카 모드는 2017년에 처음 출시를 했고, 사이드카 패턴에 기반합니다. 사이드카 패턴이란 기본 컨테이너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별도의 컨테이너를 붙이는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 변경이나 수정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사이드카 모드를 실행하면 파드가 시작될 때마다 엔보이 프록시가 함께 배포가 돼요. 그러므로 배포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마다 엔보이 프록시가 사이드카로 주입이 되고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이때 엔보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레벨을 이해하는 강력한 프록시이기 때문에 L4, L7 트래픽을 모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L7 기능이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모두 해당 기능으로 처리하므로 자원 비용과 오버헤드가 큽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앰비언트 모드예요. 앰비언트 모드는 2022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고, 사이드카 모드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앰비언트 모드에서는 모든 트래픽은 L4 전용 노드 프록시를 통해 프록싱이 됩니다. L7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만 엔보이 기반의 웨이포인트 프록시를 통해 라우팅하도록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웨이포인트 프록시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7에서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데 드는 오버헤드는 L4에서 네트워크 패킷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오버헤드가 큽니다. 그래서 특정 서비스에 대해 L4만으로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면 서비스 메쉬는 그걸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앰비언트 모드의 장점이 제가 L4 전용 노드 프록시가 기본값이고 L7 기능은 필요할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L4와 L7의 차이가 뭘까요? 보안 측면에서 L4에서는 모든 파드 간 트래픽은 MTLS를 사용해서 완전히 암호화가 됩니다. MTLS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가 TLS 인증서를 사용해서 상호 인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TLS 방식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만 인증하는 거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겠지요. 반면에 L7에서는 서비스 간 신원 확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별도로 인증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뒤에서 앰비언트 모드에서 사용되는 프록시가 MTLS를 사용해서 파드끼리 통신하는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나머지 차이점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앰비언트 모드에서 사용되는 프록시인 Z터널과 웨이포인트 프록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Z터널은 앰비언트 모드에서 사용되는 노드 단위 프록시인데요. 여기서 노드 단위 프록시란 노드 하나에 프록시 하나만 존재하고 해당 노드에 있는 여러 파드의 트래픽을 한 곳에서 중계하는 프록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Z터널이 노드 단위 프록시이기 때문에 하나의 Z터널 프록시가 자신과 같은 노드를 공유하는 모든 파드에 대해서 L4 기능을 대리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은 사이드카 모델에서 각 애플리케이션 파드마다 자체 프록시를 두는 것과 완전히 다르겠지요. Z터널 프록시는 메시 내에서 보안과 인증을 담당하는데, 우선 컨트롤 플레인과 통신하기 위해 XDS API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XDS는 엔보이에서 사용하는 API 집합을 의미해요. 그리고 해당 쿠버네티스 노드에 스케줄된 모든 파드의 서비스 계정에 대해서 MTLS 인증서를 획득하게 됩니다. MTLS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추후에 같은 노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인증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노드에 있다면 어떻게 파드끼리 통신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는 지금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C1과 C2가 다른 노드에 있는 S1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때 C1과 C2의 트래픽이 Z터널 생성한 H본 연결을 통해서 안전하게 터널링이 됩니다. 여기서 H본은 앰비언트 모드에서 사용되는 사계층 터널링 프로토콜이에요. 이곳에서 터널링되는 트래픽은 MTLS를 사용해서 다른 노드와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웨이포인트 프록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은 엔보이 프록시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이드카 데이터 플레인 모드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엔진이에요. 만약에 앰비언트 모드에서 L7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 이 프록시를 배포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서로 다른 노드끼리 통신하는 그림에서 중간 노드에 웨이포인트 프록시를 둔 그림이에요. 여기서 Z터널은 H본 터널링을 사용해서 트래픽을 웨이포인트 프록시에 전달하고 이 트래픽이 허용이 되면 웨이포인트 프록시에서는 7계층 정책을 처리한 다음에 두 번째 H본 터널링을 통해서 Z터널 프록시에 전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7계층 정책이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HTTP 요청 응답을 제어하거나 인증 토큰이 포함된 요청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핵심만 요약을 하면 먼저 이스티어의 구성 요소인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 엔보이 프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에서 사이드카 모드, 앰비언트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고 이 중에 앰비언트 모드에서 Z터널 프록시와 웨이포인트 프록시를 사용해서 통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모드를 사용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사이드카 모드를 사용하면 사이드카는 각 파드 안에 함께 배포되니까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관리가 되고 애플리케이션 레벨 요청까지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통신에 있어서 단순한 연결 수준 정도만 필요하면 굳이 애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처리하는 성능이 좋은 프록시를 두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앰비언트 모드에서는 프록시들이 애플리케이션 외부인 노드 수준에서 배포가 되니까 프록시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 L4 계층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L7 기능을 위한 프록시를 둘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이겠지요? 다음으로 이스티어의 기능 중에 하나인 트래픽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스티어의 트래픽 라우팅 규칙은 서비스 간의 트래픽과 API 호출 흐름을 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벌추얼 서비스는 트래픽 관리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서비스 메시 내에서 요청이 서비스로 라우팅되는 방식을 구성해요. 이것을 사용하면 특정 네임스페이스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나의 벌추얼 서비스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벌추얼 서비스 규칙을 정의한 파일을 보면 하나의 도메인을 통해서 특정 URI를 호출하면 마이크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 관련된 서비스는 저런 /k8s라는 URI를 통해서 호출하면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단일 벌추얼 서비스로 여러 개의 실제 서비스를 매핑하는 방식은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을 별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시큐리티 측면에서 이스티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티어는 서비스 메시 내부의 파드들이 서로 주고받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Z터널 프록시가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워크로드 파드의 데이터 경로를 가로채는데요. 이 작업은 이스티어 CNI와 Z터널 노드 프록시가 함께 진행을 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 이스티어 CNI는 파드가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을 가로채서 Z터널 프록시로 리디렉션 되도록 규칙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CNI가 새로운 워크로드를 만들 수 있도록 Z터널 프록시에게 수신 포트를 열라는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Z터널은 새 파드에게 전용 프록시와 수신 포트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들어오고 나가는 데이터도 암호화된 채로 처리가 되고 트래픽도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보안 작업은 이스티어 CNI와 프록시가 자동으로 처리해지기 때문에 파드 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개발자가 별도로 코드 변경을 해주지 않아도 이 보안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스티어의 장점으로 트래픽 관리와 시큐리티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스티어를 적용해야 할까요? 만약 서비스가 몇 개 없거나 서비스 간 통신이 단순하다면
굳이 복잡한 서비스 메쉬를 도입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많고 자주 배포가 된다면 세밀한 트래픽 제어와 서비스 간 보안이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니까 그런 운영 환경에 맞춰서 서비스 메쉬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라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